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63번째 영상이고요. 필독주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모든 내용은 영상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상은 투자 권유도 추천도 아닙니다. 영상의 제작자는 금융설계 전문가도 자산운용 전문가도 아닙니다. 금융설계 조언, 자산운용 조언을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 나오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수 있으며 보유량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실린 자료는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여겨지지만 그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은 특정 주식, 회사 혹은 산업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가치 투자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예고드린 것처럼 세스 클라먼의 좋은 글을 같이 볼 텐데요. 그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글, 밑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저도 시간 날 때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그러는 글인데요. 어, 워낙 좋은 글이기 때문에 배울 점도 많고 또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참 뭐랄까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좋고 어, 검토하기에도 좋은 아주 좋은 글입니다. 짧은 글이고요. 그래서 그 글을 같이 볼 텐데요. 음, 이 글은 일단은 원문을 영어로 제가 읽었고 기계 번역으로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가져왔고요. 이 파일은 이 동영상에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교육적 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상업적 활용은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셀프 클라먼이 쓴 글인데 어디에 실렸냐면 벤자민 그라움과 데이비드 도드가 쓴 증권 분석의 6판 서문으로 실렸습니다. 2008년 글이고요. 증권 분석 1판은 1934년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린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 책이 1940년에 나온 책이죠. 슈에드 책인데 그 책과 6년 그 책보다 6년 일찍 나온 게 증권 분석의 초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시간을 제한을 두고 20분만 하겠습니다. 전체 처음부터 20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걸 또 20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1번부터 58번까지 있고 이게 원문의 순서대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증권 분석, 이 책을 말한 겁니다. 이 그레이엄과 도드의 책, 증권 분석에 실린 많은 사례들은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그 교훈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인데요. 이 1934년에 나온 책이 어, 지금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어, 판단을 제스클라르는 많은 사례들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인데 음, 교훈 자체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 세스클라멘이 설명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교훈이 무엇인가는 결국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증권 분석이라든지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이제 그레이엄식의 가치 투자는 그 안에서 자세히 읽으시면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에 와서 다른 베테랑들이 말한 거, 쓴 거를 쫙 제가 추천드린 책부터 쭉 보시면 가치 투자가 뭔지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하시게 되겠지만 결국 세스 클라맨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가치 투자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소개됐던 좀 전에 말한 고객의 루트는 어디 있는가 책을 보면 펀드 매니저는 거의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벤저민 그레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이 증권 분석이야말로 왜 이 자산운용 분야에 실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왜 이게 순전히 운이 아니고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필드인가? 그거를 증명해내는 정확하게 근거를 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고 그 교훈은 지금까지도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다양한 변이가 있지만 변주도 있지만 그것의 기본적인 뼈대는 유지되고 있고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스크라는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2번 가치 투자는 실제로 심층적인 기초 분석 수행, 장기 투자 결과축, 위험 제한, 그리고 군중 심리에 저항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투자 철학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벌써 이제 가치 투자의 어, 그 원리의 어, 합리적인 면을 혹은 타당한 면을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이게 투자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얄팍한 기술이나 공식이 아니에요. 철학이기 때문에 거의 삶의 방식에 가깝고요. 그래서 찰리 먼거도 훌륭한 투자는 훌륭한 혹은 지혜로운 투자는 지혜로운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거나 지금 하고 계시고 가치 투자 깊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이 가치 투자가 돈을 벌려고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일 뿐이지, 가치 투자는 사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어떤 행위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 오히려 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이제 측면들이 나오죠. 심층적인 기초 분석 수행. 네, 심층적인 기초 분석 수행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어디까지가 심층적인 건가, 어디까지가 기초 분석인가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핏이나 먼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접해보고 또 사업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이 있고 물론 실수도 하죠. 그런 분들은 어, 누가 분석해 온 걸 쓱 듣고 일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금방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 실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뭐 그것보다 더 신중한 분들, 예를 들면 피터 컨델 제가 추천드린 책을 보시면 나오지만 컨델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가 투자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항상 자기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반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명 두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컨대리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거나 못 보고 있는 어떤 단점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 작업이 아주 뭐랄까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균형 잡히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이런 작업도 아주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팀을 이뤄서 하면 좋죠. 그런 식으로 심층적인 기초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비즈니스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이해를 한 걸 말하는데 거기서 정확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됐다 안 됐다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이 정보들을, 이 분석을, 이 해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판단을 내리기에 편안한 확신 혹은 편안한 어떤 배, 배팅을 할 수 있다. 라고 여겨진다면 충분한 정도가 되겠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 그다음 시장의 상황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다음 장기 투자 결과축. 이제 뭐 장기 투자 이렇게 많이 요즘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오래 들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죠. 근데 핵심은 이게 기간을 장기적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 시간 지평을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다르게 가져가는 거고, 보통 어, 비즈니스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산 거를 더 비싸게 파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1초 단위, 1분 단위, 1시간 단위, 하루 단위, 일주 단위 이렇게 아주 짧은 단위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바로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장기적인 시간 지표를 갖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의 가치를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시간 지평이 다르고 그게 훨씬 긴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 제한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건데 이제 기계 번역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노하우를 말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베팅을 하는 계산과 그 베팅 계산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근거 분석이 포함됩니다. 뭐 회사의 밸런스 시트가 될 수도 있고 재정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거시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업황이 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군중 심리에 저항할 필요성. 네,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수 있는데요. 군중 심리에 저항한다는 게 단순히 난 남들과 다르게 하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음, 비판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해석의 결과를 낸 다음에 그 해석을 믿고 실천으로 옮겨서 그 실천이 효과를 내는 이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 분명히 들어야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듣고 이해를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그 논리를 더 잘 설명하고 그 입장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 경우에 내 생각이 그쪽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댈 수 있을 때 내 생각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음,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다 제가 앞에 추천드린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군중 심리에 저항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음, 하다 보면요 투자를 실제로 하시다 보면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고 뭐 보고서도 많고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도 많고 책도 많고 그죠? 네. 군중 심리는 내가 비판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채로 좋아 보이는 말, 있어 보이는 말, 똑똑해 보이는 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무작정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 편하거든요. 네, 편하고 쉬워 보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혹은 운이 좋으면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는 길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이유는 앞으로 가면 점점 나오겠습니다. 자, 3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신속하게 돈을 벌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런 접근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해당하며 주가가 가치평가와는 무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을 기반합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신속하게 돈을 벌기 위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 진짜 많아요. 네. 나 자신부터 그러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속하게 돈을 벌기 위해 빨리 돈을 벌면 기분이 좋으시다. 아니면 스스로. 나 돈을 벌었는데 금방 많이 벌었어. 이게 나 늦게 조금 벌었어. 이것보다 좋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네. 빨리 많이 벌수록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어, 늦게 조금 벌면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빨리 많이 벌려고 하면 반드시 오래 가면 적게 벌습니다. 혹은 다 잃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짧게 많이 벌면 길게 적게 벌거나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길게 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많이 번다. 이게 두 번째 나아진 버전이고, 가장 좋은 디플레이는 길게 최대한 가면서 큰 돈을 많이 줄어들게 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고요. 이거는 슈에드가 한 말입니다. 고객들이 저 어디 있는가? 저자 슈에드의 유명한 말입니다. 투기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투기는 짧게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 진정한 투자란 큰 돈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걸 피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벌써 가치 투자의 장기 지평의 복리 효과가 왜 유리한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벌려고 하는 건 투기에 해당하고 주가의 가치, 주가가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에 기반한 헛된 희망이죠. 착각이자 허상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 단위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또 하루 단위로만 봐도 많이 오르고 내리죠. 몇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작게 많이 벌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몇 초 만에 돈을 많이 벌었네. 그래서 기분 좋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당장 그만두셔야 돼요. 그렇게 트레이딩에서 돈 번 사람을 장기적으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버핏이 말하는데요. 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 이 원리를 봤을 때는 절대로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게 단기적인 지표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점점 제약하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예술품, 희귀우표 또는 와인 컬렉션 같은 것들. 이러한 항목들은 확정 가능한 기본 가치가 없고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생성하지 않으며 그 가치가 전적으로 구매자의 기호에 의존하므로 분명히 투기적이면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자가 신속한 이득에 집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치 투자자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위험 회피를 보여줍니다. 네, 좀 전에 말한 거에 뭐, 또 다른 설명이죠. 그래서 이게 예술품이나 희귀품 이런 거는 결국 수요 공급이라든지 기호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수요 공급과 기호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그 기업의 퀄리티와 비즈니스 모델 퀄리티에 직결돼 있습니다. 그 퀄리티는 그 회사가 얼만큼의 잉여 현금을 만들어내는 장사를 하고 남은 다 쓰고 기계도 쓰고 월급 주고 다 하고 남은 빚 뭐 갚고 뭐 빚은 아니죠 뭐 이자 갚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굴러가는 와중에 계속 남아서 생기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쌓아놓거나 아니면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데요. 그게 결국 주주로서 계속 나의 추가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이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그 단순 수요 공급이나 기호에 좌우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퀄리티와 그 비즈니스 운영상 퀄리티,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되어 가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남는 현금, 이 남아도는 현금이 얼만큼 되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것만 하실 수 있으면 가치 투자에서 그 깨달으신 거예요. 이렇게 원리가 되는 거고, 이 회사는 이래서 좋고, 저 회사는 이래서 안 좋고,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한 이득과 대조적이죠. 왜냐면 신속한 이득은 내가 한 것보다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음, 근데 가치 투자는 비즈니스 모델 퀄리티를 보는 거고, 그 퀄리티가 장기적으로 복리적으로 좋아질수록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복리로 쌓여나갑니다. 그 복리가 신속한 이득 100개, 조그만 거 100개 합친 것보다 그보다 더 작아 보이지만 복리로 쌓아져 나가는 게 산술적으로 얼마나 더 어, 효율적인지를 이해하신 분들은 단기 투자의 매력이 점점 이제 떨어지실 거예요.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만 말했어도 그걸 이해하셨으면 벌써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5번까지만 해볼까요? 프레임이 지적했듯이 돈을 잃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손실로 인한 재정적 피해서는 불안이는 추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다음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저평가된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면 세일로 아주 더 많이 사는 기회를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주가와 함께 하락했다면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돈을 잃는 것의 불안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단기 퍼포먼스에 집착하고 주목하는 분들은 어, 수익이 나지 않고 반대로 이제 손실이 날 때 어,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 포트폴리오 혹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바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지만 저는 뭐 단기 단타라고 하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무조건 판다.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무조건 판다. 뭐 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Reasoning from the price range라고 해서 그냥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가치가 아니고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에요. 음, 그게 심리적으로 뭐 피곤하지 않으려고 뭐 온갖 기술을 쓰겠죠. 뭐 자기 최면을 건다든지 뭐 온갖 합리화를 한다든지 나는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무렇지 않아 라고 말하겠지만 그 기계적으로 하려는 마음조차 심리적인 결과물이에요. 불안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을 기계화해서 될 게 아니에요. 주식의 필드는 기계가 이길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네,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들끼리 다 붙여두면 결국 기계가 기계를 이기려고 먹기 때문에 서로 먹기는 사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기지 않는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영원한 승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가치 투자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시장. 그게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산과 연산에 기반한 원리가 아니고 해석과 가치의 해석과 어, 내재 가치의 분석과 어,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한
어떤 예술적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손실이 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보면, 그럼 이제 재정적 피해, 불안도 있고, 더 많이 잃을까 봐 이제 걱정도 하고,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접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불안이나 손실에 아무렇지 않고 연연하지 마라. 어, 이런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요, 유일한 방법이 어,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게 되고, 음, 가격을 보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게 돼요. 하루 종일. 그거는 이제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현재 주가를 과거 주가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전, 한 달 전, 1년 전, 뭐 얼마가 올랐다. 그 수익률을 위주로 생각하는 건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주가를 반드시 현재 이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이 얼마건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이 가격에 이 비즈니스의 지분을 살 수 있다. 이 가격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갖고 있거나 더 사는 거고, 아, 이제는 좀 비싸다. 왜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 가격에 사기엔 좀 비싼데 싶으면 수익률에 상관없이 포지션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가치가 어떠냐, 이것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하루 종일 생각하실 수 있으면 뭐, 그게 효과가 있다면 훌륭한 투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인생은 투자 말고 좋은 게 또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기업 분석을 하고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이제 좋은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결국 이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업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좋은 기업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좋은 운영진인데요. 그 운영진을 판별할 수 있으려면 사회생활도 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좋은 사람이다. 실력이 있다. 이런 건 다 지혜의 영역에 속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렇게 5번까지 했고요. 이게 58번까지 있는데 아, 계속 이렇게 느린 속도로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기초와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려야 다음 내용들도 오해가 줄어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제 코멘트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최대한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올려놓아 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혼자서 다 보셔도 돼요. 58번까지. 그러면서 이제 제 코멘트 혹시 궁금하시면 영상 보시고 그래도 되고 아니면 안 궁금하시면 이 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더 들 필요 없다. 그럼 다음부터 안 들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50분까지 다 읽고 코멘트 한 작업을 다음 영상들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